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이혼한 인성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사업에 눈이 뒤집혀서 사리분별 못하고 달려든 미친 개였어요. 그런 놈과 헤어진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주년 기념으로 그때의 통쾌한 사이다 이혼을 곱씹어 보고자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저는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많은 것이 미숙한 저를 유독 잘 챙겨주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지내다 보니 호감이 생기더군요. 우린 비밀로 몇 년 연애를 이어오다가 결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어요. 대체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아, 돈 없는 사람은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겠네. 그뿐이야? 신혼집 구하는데 아파트 값은 왜 이리 높은지. 이래서 다들 대출 끼고 결혼하나 봐. 그렇지. 뭐 집값이 장난 아니니까. 더군다나 우린 직장이 서울이니 신혼집도 서울 쪽에 해야 하잖아. 서울 아파트값 만만치 않은데. 안 되면 대출로 해야지 뭐. 그런데 얼마나 모았어? 내가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 자기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했는데. 자기는 얼마나 모았는데? 난 뭐 5천 정도 모았는데 이걸로 신혼집 구할 수 있겠어. 자기가 모은 돈 합쳐도 나머지 결혼 준비하고 신혼여행비 제외하면 턱도 없지. 우선 신혼 대출 알아보자. 서울 외곽 쪽으로라도 가야지 뭐.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들어갈 돈이 참 많더라고요. 다른 건 다 어째어째 할 수 있다고 쳐도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기저기 아파트 값을 비교해보며 열심히 우리가 살 곳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루는 바삐 준비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결혼 준비 잘 되어가니?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 결혼 준비는 뭐 플래너한테 맡겼으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혼집이야. 아직 신혼집을 못 구했어. 뭐? 아니 왜? 왜기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하기는 요즘 집값이 금값이라더라. 신혼집을 서울 쪽으로 구하려니 더더욱 그렇겠네. 응, 외곽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외곽도 만만치 않네. 대출받아도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정 안 되면 경기도 쪽으로라도 알아봐야지 뭐. 경기도는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겠어?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참 그러지 말고 엄마가 사둔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거 어떠니? 어? 엄마가 사둔 집이 있어? 어, 몇 년 전에 네 아빠랑 같이 분양받아서 산 집이 있어. 엄마 아빠 노후 대비하려고 사놓은 집인데 전세 놓고 있었거든. 마침 전세 계약이 곧 끝날 거야. 위치도 너희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을 테고 평수도 둘이 지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니? 정말? 그럼 우리야 좋지. 안 그래도 신혼집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지.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아? 엄마랑 아빠 노후자금으로 산 집이라며. 네 아빠 아직 정년퇴직하려면 몇 년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사는 거로 하고 그동안 부지런히 돈 모아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 되지. 그래, 그러면 되겠다. 엄마, 고마워. 골치 아픈 일 한 방에 해결됐네. 얼른 오빠한테 말해줘야지. 골치 아픈 신혼집을 한 방에 해결한 저는 기쁜 마음에 냉큼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정말? 정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우리 도와주신대? 응, 안 그래도 신혼집 때문에 속 끓였는데 정말 잘 됐지.
이제 신혼집 걱정 없이 결혼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어, 오빠. 와, 진짜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자기 신혼집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네. 오빠가 돈 더 잘 벌고 많이 모았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을 텐데. 오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자기야, 그리고 이런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안하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오빠 정도면 많이 모은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난 뭐 많이 모았나? 오빠보다 부족한데. 그래도 자기 집에서 신혼집 해결해줬잖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집 해오는 거지 뭐. 그런데 자기 집 좀 사나 봐. 노후 대비하려고 서울에 집 사기 쉽지 않은데. 아, 그거. 전에 우리 아빠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어. 그래서 대출 조금 받아서 마련하신 집이야. 지금은 빚은 다 갚으셨지만 어쨌거나 그때 부모님이 사두신 덕분에 우리가 도움받았지 뭐. 그래? 역시 돈 많이 벌려면 사업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 아무튼 신혼집 잘 해결됐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하자. 큰 걱정을 해결한 우리는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결혼하고 얼마 후 남편이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사업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 불안하다고 했지? 사업은 모험 같은 거잖아. 모 아니면 도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아빠 퇴직하시면 이제 비워드려야 하잖아. 그러려면 돈 열심히 모아서 이사 갈 집 마련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와중에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매달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계속 적자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업한다고 그러겠어? 확실히 흑자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러지. 내가 사업하는 건 다 자기와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 물가는 점점 오르고 나가는 돈구멍은 쉴 새 없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고작 이거 벌어서 어떻게 이사가고 집을 넓혀? 둘이 열심히 허리띠 조르고 모아봤자 그게 그거라고. 우린 한 방이 필요해. 투자는 자신 없어서 못하겠다고. 사업은 부딪혀볼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같은 시대는 배달이 많은 부분이 차지할 거야. 여러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 차리고 마케팅 잘해서 자리만 잡잖아? 그럼 우린 돈방석에 앉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요즘 배달업체가 어디 한두 군데야? 그러니까. 차별적인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자기야, 지금은 아주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자기랑 태어날 우리 아기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가장이 되고 싶다고. 자기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난 모르겠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후회하는 사람 여러 봤어. 무조건 자기가 망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난 그냥 사업하지 말고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싫어. 미안하지만 난 자기 뜻 따를 수 없어. 지금은 날 이해 못하겠지만 두고 봐. 나중에 성공만 하면 자기 분명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을 존중해줘. 남편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업이나 투자에 살짝 관심이 있는 줄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난리치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안 된다며 사업을 반대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행복하다는 신혼에 그놈의 사업 문제로 남편과 싸우기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저 몰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 정말 미쳤어? 사직서를 냈다니. 안 돼. 얼른 다시 가서 취소한다고 그래. 아직 수리 안 됐을 거야. 빨리 가서 사직서 찾아오라고. 아니, 난 그만둘 거야.
자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반대해도 내 뜻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 이미 사직서는 제출했고 난 돌아갈 생각 없어.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자기도 이만 받아들여. 기어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 남편 때문에 제 속은 있는 대로 뒤집혔고 우린 만났다 하면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퇴사 후 사업 준비한다며 바쁘게 돌아다녔고 사업장을 열었어요. 그놈의 배달 사업 말입니다. 자기야,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 있어도 개업식인데 얼굴 좀 피지. 어차피 벌어진 거 기분 좋게 축하해주면 좋잖아. 내가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자기한테 계속 서운하고 속상한 걸 어떡해?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기어이 퇴사하고 배달 사업 시작한 자기에게 기분 좋겠어?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나 이제부터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까지 이러지 마. 나 믿고 응원해주라. 그래야 내가 더 힘을 내지. 안 그래?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니 속상해 해봤자 저만 손해였죠. 저는 마지못해 남편의 사업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들어와서 눈만 겨우 붙이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노력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먹거리와 건강식품으로 남편의 건강을 챙겨줬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대략 반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우리 동네에서 많은 업주가 이용하는 배달업체가 되었어요. 알바생도 많이 고용했고 매출은 나날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이번 달 생활비.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이번 달에 매출이 많이 올랐나 봐? 당연하지. 우리 동네 배달은 다 우리 업체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계속 매출 오를 날만 남았다고. 거봐, 내가 성공한다고 했지. 자기는 이제 나만 믿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만 벌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받는다는 게 당연한가 봅니다. 자리 잡으려고 잠 줄여가면 노력하더니 그만한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이뤄놓은 일에 매우 만족해했고 이때부터 제게 큰 소리치며 더 욕심을 부리더군요. 뭐야? 왜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 매출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매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 나날이 장기간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면 앞으로 떨어질 일 절대 없어. 다만 목돈이 좀 필요해.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하거든. 그래서 당분간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몇 달만 참아줘. 갑자기 못 준다니? 목돈 들어갈 일이 뭔데? 자,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남편은 손에 꼭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어 봉투를 열어서 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모기는 부동산 계약서지. 그러니까 이 상가를 왜 계약했냐고. 자기 혹시 사업장 옮기려고? 근데 우리 집에서 거리가 좀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멀리 가? 가까운 게 좋지. 옮기기는 기존 회사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분점 차릴 거야. 지금 있는 곳은 1호점이고 오늘 계약한 여기는 2호점. 그리고 또 괜찮은 곳이 하나 더 있거든. 거기는 3호점으로 오픈할 거야. 뭐? 지금 지점을 여러 군데 둔다는 소리야? 아니 지금 잘 되는 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뭐하러 2호점 3호점을 내? 자기는 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지. 2호점 3호점도 본점처럼 잘 되기만 하면 난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돈을 아주 쓸어 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두고 봐.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릴 날 얼마 안 남았다. 자기는 정말 나랑 결혼한 거 참 잘한 거야.
남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자 1년도 안 돼서 2호점, 3호점으로 늘리려 했어요. 당분간 발생하는 매출과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지점을 여러 군데 만들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함은 날로 커졌어요. 바로 돈을 함부로 막 쓰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 이게 뭐야? 설마 또 차 산 거야? 이번에 나온 신형인데 어때? 죽이지. 디자인 진짜 멋들어지게 나왔다. 지금 멋들어지게 나와서 신나할 때야?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차가 있는데 뭐하러 또 차를 사냐고. 자기 지점 늘린다고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대출까지 받았잖아. 그런데 차를 사? 자기야, 내가 괜히 차를 산 줄 알아? 내가 누구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아무 차나 몰고 다녀야겠어? 음식점 사장님들 만나서 거래 독점하려면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야 하잖아. 이게 다 사업을 위해서 산 거라고. 일할 때 필요해서 산 차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체면 세우려고 산 게 무슨 사업 목적으로 산 거야? 자기야, 우리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아. 이렇게 헛돈 쓰면 돈을 어떻게 모아? 자기야, 내가 전부터 느낀 건데 너무 돈 거리지 마. 내가 뭐 헛돈 쓴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산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2호점, 3호점 오픈하고 자리 잘 잡으면 돈이 막 웃을 정도로 벌어들일 거라고. 잔소리라니. 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잖아. 아,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앞으로 벼락부자 될 텐데 괜한 걱정을 왜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자신이 버는 돈으로 산 차니까 제게 일절 신경 쓰지 말라고 짜증만 냈습니다. 일하는데 차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만 몰라도 사장으로서 품위 유지하려고 비싼 외제차를 산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것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버는 족족 자신의 몸을 치장하게 바빴습니다. 지인들을 만나서 사장 유세 떨며 뽐내기 급급했어요. 자기 또 어디가? 일한다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으면 같이 저녁 먹지? 또 나가? 내가 집에서 한가하게 저녁 먹을 사람이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할 일 없이 한가한 줄 아나.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온 건데 모처럼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옷은 또 뭐야? 못 보던 옷이네? 가만히 있어봐. 선글라스며 벨트며 다 처음 본 것들인데? 또 새로 산 거야? 그래, 새로 샀어. 왜? 뭐? 딱 봐도 이거 한두 푼 할 것 같지 않은데 죄다 명품이지. 자기 대체 배달 사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옷을 사업하는 거야? 하루가 멀다고 백화점 가서 명품 옷에 구두에 시계. 이래서 자기가 말하는 벼락부자 될 수 있겠어? 버는 족족 다 쓰는데. 이렇게 치장할 돈 있으면 생활비라도 주던가. 맨날 말로만 앞으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만 하지. 정작 가져오는 돈은 없잖아. 그러면서 명품이랑 차에 돈 쓰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돈이 남아돌면 이번 달부터 생활비 줘. 여태 내가 번 돈으로 생활했잖아. 나 혼자 힘에 부친다고. 그동안은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돈으로 생활했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쓸 거 다 쓸 돈이면 생활비를 내야 하잖아. 아, 진짜 허구한 날 돈. 뭐 돈이 남아돌아서 명품 사고 치장하는 줄 알아? 명색이 사장인데 그거에 걸맞게 입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넌 내가 아무거나 입고 다녀서 무시당하면 좋냐? 이게 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산 거야.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거라고. 내가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제발 좀 돈 가지고 그만 못 가.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너무하지도 않냐?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저는 전혀 일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화를 내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보이기는커녕 비싼 외제차에 명품 걸치고 한껏 신나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계속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리화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 혼자만 속 터지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염려하던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적금 통장 어딨어? 적금 통장? 그건 갑자기 왜? 아, 급해, 빨리! 남편은 다짜고짜 집에 들어오더니 급하게 적금 통장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듯 너무나도 급하게 적금 통장을 찾았어요. 저는 얼떨결에 적금 통장을 꺼내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살펴보더니 다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돌아나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어디가? 적금 통장 들고 어디 가는 건데? 나 급해. 얼른 가서 급한 불 꺼야 한단 말이야. 급한 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들어와서 밑도 끝도 없이 적금 통장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급한 불을 끈다고 하질 않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지. 자기, 혹시 사무실에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제 물음에 차마 답하지 못하고 입만 우물쭈물하며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딱 보아하니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순간 불안한 마음이 확 들면서 남편을 붙잡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말 안 해? 무슨 일이냐고? 그게 실은 알바생들한테 알바비를 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나중에 준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하도 난리치길래 어쩔 수 없잖아. 적금이라도 깨서 줘야지. 뭐? 아니, 알바비 줄 돈이 왜 없어? 자기 버는 돈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에 버는 돈만 몇 천인데 왜 줄 돈이 없냐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여기저기 나갈 돈이 많아서 쓰다 보니까 알바생 줄 월급이 없더라고. 알바비 줄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줄 돈이 없어? 알바생 줄 월급은 따로 빼놓고 지출했었어야지. 뭐 하느라 그렇게 다 쓴 건데? 못 쓰기는 뭘 써. 그냥 뭐 다른 지점에 들어가는 돈이랑 차 사고 옷 사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면 또 대접해야 하고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급한 대로 알바생들 월급까지 써버렸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 사도 되는 외제차며 명품들이며 그렇게 쓰고 다니더니 결국 당신이 돈 관리 제대로 못해서 줄 알바비가 없단 소리잖아. 자기 대체 왜 이래? 사업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쓰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벌어서 모은 적금으로 급한 불 끄겠다고? 이게 어떻게 네가 모은 돈이야? 내 돈도 들어가 있잖아. 네가 넣어봤자 얼마나 넣었다고. 몇 번 안 부었잖아. 3번 붓고 나서 지점 낸다고 생활비며 적금 부을 돈 하나도 안 준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지금 치사하게 네 건 내 거 따지냐? 내가 적게 내도 부부끼리면 같이 모은 거야. 그러니까 적금 깨고 급한 불 끄게 도와줘. 여자가 남자 사업하는데 이 정도 내조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뭐 거저가지나? 벌어서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힘들게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고. 우리 나중에 이사 가려면 열심히 모아야지. 이리 내놔. 얼른 이리 내. 저는 남편 손에 들린 적금 통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힘을 주어서 저를 밀치더니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고생하며 모은 적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속상하던지 그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벌어서 다 채워줄 거라고 큰소리 쳤지만 저는 도무지 남편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돈의 맛을 알아버린 남편이기에 버는 족족 술 마시러 다니고 명품 사고 쇼핑하고 놀러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2호점, 3호점 낸다더니 쓰는 족족 닭 싸버리는 바람에 지점 확장하기는커녕 간당간당 버티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출도 다 막히고 어디 돈 나올 데가 없자 되지도 않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기 혹시 돈 없어? 없어. 내 적금 다 채워주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돈을 찾는 거야? 내가 버는 돈으로 계속 생활하고 있고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나한테 무슨 돈을 달래? 아이, 그러지 말고 자기 돈 있잖아. 아껴가면서 돈 모으는 사람 아니야? 돈 있지. 그렇지.
저기 있으면 나 좀 빌려줘. 내가 금방 쓰고 얼른 갚을게. 자기도 알잖아. 우리 사무실 돈 잘 버는 거. 그렇게 잘 버는 사무실인데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그야 뭐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많기는 놀러 다니고 비싼 거 사느라 없는 거겠지. 난 줄 돈 조금 더 없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진짜 너무하네. 너 정말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아내가 말이야. 이럴 때 좀 남편 도와주고 기 살려주는 거지.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처가에 말씀드려서 도움받는 수밖에. 뭐? 너 미쳤어? 사위로서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도움을 받아? 내가 왜 해준 게 없어? 너랑 결혼해줬는데. 그리고 사위가 좀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모아놓은 돈 좀 있으시잖아. 목돈 내주는 건 일도 아닐 테고. 네가 안 도와주면 처가에 말해서 도와달라고 할 거야. 꿈도 꾸지 마.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절대 도와주시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 흥청망청 놀고 비싼 명품에 돈지랄하는 너한테 줄 돈 1원 한 장 없으시니까 혹여라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겠어?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고. 돈 들어갈 일도 태산인데 어떻게 수습하라는 거야. 너도 돈 없다 그러지. 처가에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하지. 대체 어쩌라는 건데?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줄 거야? 뭐? 대출? 그래, 이 집. 장모님이 너 명의로 바꿔줬잖아. 너는 몇 년만 살고 나갈 거라고 했지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그냥 너한테 준 거 다 알아.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왜? 내가 알면 이 집 팔아버릴까 봐 쉬쉬했냐? 사실 처음 신혼집을 받을 때 아빠 퇴직 때까지만 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중간에 딸 보고 나가라고 하기 미안하셨는지 결국 제 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걸 남편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신혼집이 제 명의라는 걸 알면 조금도 돈 모을 궁리를 하지 않고 더 흥청망청 써버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집을 담보로 대출 요구했어요. 날 아주 호구로 봤지? 저번에 처가에 간 날 너랑 장모님이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생활비 안 준 거야. 어차피 이 집 네 명인데 돈 들어갈 일이 뭐 있어? 당장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수도 작지 않은데 이사 갈 궁리를 왜 하냐고. 그냥 계속 여기서 살면 되지. 넌 그동안 나한테 계속 쉬쉬하면서 돈 받을 궁리만 하더라. 치사해서 진짜. 넌 돈으로 그러지 좀 마. 그게 얼마나 사람 질리는 줄 알아? 말 다 했어? 내가 오죽했으면 말 안 했겠어.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떨더니 이 꼴을 봐. 생활비도 안 주고 같이 붙는 적금도 안 주고 흥청망청 노느라 다 썼잖아. 그러면서 정작 급할 땐 우리 적금까지 깨면서 말이야. 또 벌어서 금방 적금 채워준다더니 너 어떻게 했는데? 전과 똑같이 또 흥청망청 쓰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뭐 우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양심이라는 게 있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자가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돈 좀 쓸 수 있지. 그게 불만이냐? 자고로 사업하는 남자는 돈을 쓸 줄 알아야 해. 그래야 거래처 사람도 늘고 일이 더 잘 풀리는 법이라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술 마시면서 같이 놀면서 의리를 쌓고 일이 성사된다고. 여자인 네가 뭘 알아? 잔말 말고 어디서 돈을 마련해 오든 이 집 담보로 대출 받든 팔든 선택하라고. 난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네 뜻대로 돈 구해줄 줄 알아? 어디서 돈 빌릴 곳도 없고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을 일 절대 없어. 너 도와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꿈깨. 그래? 이렇게 나온다 그거지?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우리 부모님 집이라도 파는 수밖에. 뭐? 부모님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모실 거야. 분명 네 입으로 다 싫다고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앞으로 부모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살 거니까 저쪽 방 잘 치워놓고 빨리 비워놔라. 정말 미친 거야? 대체 너 때문에 몇 사람이 피해보는 거냐고. 말했잖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제대로 시집살이 한번 당해봐라. 우리 엄마 한성격 하는 거 알지? 넌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생각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처가에 도움받는 게 정 싫으면 이 집 담보로 대출 다 당겨주던지 아니면 팔든지 네가 알아서 해. 난 돈만 마련하면 되니까. 결혼한 후에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돈의 맛을 한번 보더니 미친 걸까요? 안 하던 협박까지 하며 저를 괴롭히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협박이 무서워서 부모님의 해주신 집을 망가뜨릴 제가 아니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기로요. 그런데 그냥 버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동안 남편 새끼 때문에 속 끓은 게 얼만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 죽어도 해줄 돈 없으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와.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대신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건 다 네 몫이야. 네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도. 뭔 소리야? 그래서 진짜 돈 안 해준다 이거지? 좋아, 알겠어. 어디 한번 두고 봐. 나중에 잘못했다고 엉엉 울지나 마라. 앞으로 내가 버는 돈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 죽을 때까지 두 분 다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나 당하라고. 저는 다 생각이 있어서 남편 놈에게 시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남편 놈은 알겠다며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시부모님을 집에 데리고 왔죠. 너는 시어머니가 오는데 빨리빨리 나와서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저렇게 버릇없고 기본 안 되어 있으니 우리 아들이 일이 잘 풀리겠어? 이게 다 네가 원인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돈 한 푼 안 주려고 버텼다며? 아주 지독하기 짝이 없다. 여자가 그렇게 독하면 못 써. 집안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 앞길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저런 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꼴을 보세요. 제 인생은 또 어떻고요? 아주 난리 났잖아요? 이래서 옛 어른들 말 다 틀린 게 아닌가 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감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놈이 뭐야? 너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딴 식으로 굴었어? 서방 같아야 하늘처럼 떠받들기라도 하죠. 가장 역할 못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돈 펑펑 뿌리고 다니는 놈을 왜 떠받들어줘요? 저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 누구도 못 참을걸요?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자는 거야? 말 가려서 안 해? 입 닥쳐. 네가 부모님 데리고 오면 내가 납작 엎드려서 길 줄 알았니? 천만에. 너 날 아주 우습게 봤어. 오늘 이 자리에서 너랑 네 부모님한테 똑똑히 말하려고 준비했거든. 자, 이거나 봐.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와서 남편 놈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거칠게 빼내더니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이혼? 고작 생각해낸 게 이혼이냐? 네가 나랑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절대 못해. 아니 내가 안 해줘. 네가 이혼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니? 사람이 왜 이렇게 한심하고 멍청할 수 있을까? 네가 그동안 나와 우리 가정의 한 짓을 생각해봐.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이혼 사유 되거든? 이미 변호사 만나서 다 상담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 가능하다고 하더라.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혼 사유가 내 쪽에 있다는 건데 겨우 이깟 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너 아주 나한테 돈 주기 싫고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잔머리 제대로 굴렸다. 네가 치사한 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징글맞게 치사한 줄 몰랐네. 너 그런데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 내가 네 입맛대로 편하게 이혼해줄 것 같아? 평생 쫓아다니면서 두고두고 괴롭힐 거야. 너 내 성격 알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아주 잘 알지. 그래서 내가 좀 준비했어. 저는 남편 놈의 거지근성과 비열한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시부모님이 들어올 때부터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놨습니다.
남편 새끼에게 핸드폰으로 녹음 중인 걸 보여주자 잠시 주춤하면 놀라더군요. 변호사가 그러더라. 혹시 모르니까 녹음해서 다 증거로 남겨두라고? 그래서 네가 방금 나한테 협박한 것까지 다 녹음했어. 이제 이걸로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해졌네? 이게 진짜 너 그거 안 내놔? 내 몸에 털끝 하나 손대봐. 병원 가서 진단서 뗄 거야. 가정폭력범까지 되고 싶어? 독한 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그래. 네 꼴을 보아하니 아주 나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나 본데. 그럼 이건 어찌해야 하나? 결혼한 부부는 재산이 다 공동인 거 알지? 이 집 네 명이잖아? 그럼 나도 이 집에 반은 권리가 있다는 거네. 분명히 말하는데 어차피 이혼할 거 나 좋게 안 끝내. 어떻게든 너 물고 늘어질 거야. 그게 싫으면 네가 결정해. 순순히 이 집 반 주고 위로금 명목으로 더 얹어주면 조용히 물러날게. 다신 네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아닌가? 넌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돈 쥐고 있으니까 이까지 아파트 안 가져도 아쉬운 거 없잖아. 천만에. 너 같은 새끼한테 이런 한 푼도 아까워. 차라리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말지 너한테는 절대 못 줘. 아니, 안 뺏겨. 얼마든지 물고 늘어져 봐. 나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너 같은 거 얼마든지 상대해줄 수 있어. 지금 네 꼴을 봐. 돈이 궁한 거지잖아. 밖에 나가서 쓸 줄만 알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 따윈 없는 찌질한 한량 새끼야. 어디 마음껏 덤벼봐. 그래봤자 너 가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네가 이럴 줄 알고 그 사이 엄마 명의로 돌려놨거든? 어차피 결혼기간 5년 안 돼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네가 물고 늘어지면 피곤해질 것 같아서 깔끔하게 엄마 명의로 돌렸어. 이제 알겠니? 네가 아무리 난리쳐봤자 이건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뭐, 뭐? 명의를 돌려놨다고? 그래. 이제 너랑 나눌 재산 따위는 없어. 내가 너한테 받을 돈만 있겠지. 우리 적금 홀라당 다 써놓고 아직 안 채워놨잖아? 그것도 돌려받고 그동안 생활비 못 받고 독박으로 집안이란 거랑 이혼 사유 책임 물어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나한테 위자료 주려면 네 배달 사무실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도 모자랄 텐데 어쩌니? 위자료? 에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은 이혼당하고 사업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놈아! 너 믿고 집 다 처분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쩔 거야? 이미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렸잖아. 남편은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더군요. 하지만 그래봤자예요. 남편은 무조건 손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는지 결국 체념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이더군요. 나 그동안 자기한테 참 부족하고 못난 남편이었구나. 내가 사업에 눈이 멀어서 잊고 있었어. 그깟 돈이 뭐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당신인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었나 봐. 그래, 자기 말대로 우린 이혼하는 게 맞아. 나 같은 건 자기 옆에서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정말 염치없지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이렇게 자기랑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동안 준 상처와 잘못들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줘. 날 믿지 못하겠다면 각서까지 쓸 수 있어. 정말이야. 그래, 세아가. 부족한 우리 아들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고 품어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이어졌는데 잠깐의 오해로 헤어지기에는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잖니?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면서 헤어질 생각하면 안 되지. 아들도 이렇게 용서를 빌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그만 용서해줘도 될 것 같구나. 누구 마음대로요?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하시네요. 그동안의 시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주 큰 인생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교훈까지 얻었어요. 저런 놈이랑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 불쌍한 척, 반성하는 척 연기 집어치워. 역겨워 죽겠으니까. 내가 네 속셈 모를 것 같아? 줄 돈은 없고
나랑 이혼하면 손해가 장난 아니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난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 이유 없어. 꼭 이혼할 거야. 남편 놈은 울고불고 뒤늦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버스 떠나갔습니다. 확고한 태도에 시부모도 같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갈 테니 언제까지 짐 챙겨서 나가라고만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이혼을 진행했죠. 뭐 결과는 뻔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던 대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났어요. 남편 놈은 어마어마한 위자료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돈으로 흥하려다가 돈으로 망하고 혼쭐난 모습을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현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